납세자 보호관제도는 20년 7월 1일부터 이제 관세청에서 새로 시작된 제도인데요. 관세청이라는 곳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곳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불복제도라든지 소송제도라든지 이렇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부과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그 관세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기간이 장기간으로 맞지 않게 연장될 수도 있고 이런 좀 위법하거나 부당한 면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처분 이전의 단계에서는 전혀 다툴 수가 없었고요. 처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처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심판이라든지 심판 청구라든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여러 가지 납세자의 사정에 의해서 도가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도가돼 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 그동안의 법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또 억울한 면들이 납세자들로서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처분 전후로 다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납세자들 더욱더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있고 세관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세관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엄중한 사안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 보호위원장 본인도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할 때는 위원장 스스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만 법에 맞는 요건에 맞는지 그렇게 또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련된 세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통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세금 쪽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물건이 들어오는 단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부터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고 그리고 수출입 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보면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또 수출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기업에 있어 가지고는 또 수입 문제, 원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수입할 때의 문제, 수출할 때의 문제, 양 사이드에서 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업체들은 이제 관세사님들도 있고 변호사님들도 위임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지만은 영세한 기업에 있어 가지고는 관세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영세한 수출입 기업에 더 큰 도움을 납세자 보호관인 제도가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마다 10자리 번호가 세계 공통으로 부여가 됩니다. 번호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핸드폰 앞에 강화 유리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게 유리로 분류돼 가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는데 아니다. 유리가 아니고 이거는 전자부품이다. 전자제품의 부품은 보통 0%의 세율이 많이 붙습니다. 전자산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창문에 달린 유리, 강화 유리냐 안 그러면 전자부품냐에 따라서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큰 세금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품목 분류라고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소송 같은 걸로 다투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업체도 똑같은 물건 수입하면서 낮은 세금을 내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세관에 문의하니까 아니 너희들은 이제 법적인 기한이 지나지 않느냐 더 이상 못 다툽니다. 이제 되돌려봐 세금 못 드립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억울하기 때문에 일단 납세자 보호관을 문의하게 된 거죠. 그때 대법원 소송 결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품목 분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되돌려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은 세관 공무원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좀 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90일 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90일 내에 안 다툰 사람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느냐, 약간 책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것을 납세자 보호관과 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은 좀 부담이 덜 하겠죠. 암만 해도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관세로서 받아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으로 받을 1억 원의 돈이 있는 걸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압류를 했습니다. 관세를 받아야 되니까.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직원분들 임금도 드리고 물건값도 납부하고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아주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압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납세자 보호관에 이제 고충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압류라는 것도 일단 처분입니다. 압류 처분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세관 공무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그게 되게 부담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는 이렇게 다른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환급받는 것도 재산이거든요. 사정을 봐서 풀어준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인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서 고충 민원을 제기해서 가지고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사 사정까지도 좀 살펴보고 정말 코로나19로 힘들구나 그런 걸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거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 국세 환급금 1억 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풀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도 못 운영하게 해가지고 회사를 파산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걸 되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먼 발치에서 볼 것인가 눈앞에 당장 눈앞의 것을 볼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걷는 기관이지만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아주 큰 업무 중에 하나로 삼고 있어서 각 세관마다 다 수출입 기업 지원 센터가 다 있거든요. 당장 그 1억 원을 우리가 먼저 갖고 가겠어. 그 너희들은 너 사정은 모르겠고 갖고 가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는 관세 행정의 취지에 더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당장 세관 공무원 한 명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은 민간위원님들로 구성된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면은 본인도 부담도 덜 수 있고 그리고 민간위원님들이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살펴보실 수 있고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우수한 점이고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OECD 국가들 중에 24개 국가가 지금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충 민원만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제도 개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나라가 호주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세청의 이제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고충 민원 처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다투지 못할 경우라도 이렇게 구제해 주는 제도이고 그리고 관세 조사 단계의 권리 보호 요청 까지 같이 처리하고 그리고 납세자 보호관이 제도 개선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거쳐서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갖추어진 나라가 좀 드문데 좀 관세청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좀 선진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초기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하나하나씩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제도라든지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도라고 해가지고 관세조사 시작 전, 관세조사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3단계에 걸쳐가지고 업체로부터 관세조사가 어땠는지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관세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관세청의 납세자 보호 제도가 점점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